자, 회계가 무엇인지 들어보셨으니까 뭐 이거 듣고 계시겠죠. 뭐 유튜브로 샘플로 듣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강좌를 선택해서 우리가 또 우리 교재를 구입하셔서 이 강의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긴 기간 동안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니까 뭐 무료로 들으시는 어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회계가 뭘까요? 뭐 계산기가 필요해요. 수학을 잘해야 될까요? 회계는 수학은 아니에요. 회계는 수학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는 대부분 수학하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교과목으로 생각한다면 국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수학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칙, 연산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칙, 연산도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계산기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강의할 때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 고구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되게 쉬운 계산도 계산기를 반드시 두들겨요. 왜냐하면 강의에 집중하다 보면 제가 계산을 틀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를 못해요. 그래도 회계는 해요. 그러니까 계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산기가 해주니까.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 보셔야 돼. 우리는 고등학교 수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가 중요하지 계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회계가 뭘까? 근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혹시 부기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부기? 부기라는 얘기 너무너무 옛날 얘기야 사실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부기라고 하는 용어의 줄임말 중에 원래 부기는 장부에 기록한다. 그거를 중간자를 띄워가지고 부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회계하고 부기하고 이렇게 접목을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회계라고 하는 건 부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회계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결국 부기를 알아야 회계를 알아요. 그래서 부기랑 회계는 뭐 뭔 차이냐 물어보면 같다. 같은데 누가 조금 좁은 개념이고 누가 큰 개념이냐 그러면 부기는 좁은 개념이고 부기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 회계인데 이 회계라고 하는 범위는 장부를 열어서 기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장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장부를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특히 여학생들은 이렇게 예쁜 가계부 같은 현금 출례 같은 거 만들어서 한 번쯤 해봤죠. 엄마한테 용돈 받았다. 엄마한테 용돈 받은 거 10만 원 딱 기록하고 친구랑 만났는데 2만 원은 썼다. 지집에 돈도 안 썼어. 내가 냈어. 막 하면서 2만 원 출금. 오늘 내수 중에 얼마 있지? 8만 원. 이렇게 했죠. 그 요즘에 그런 거 쓰나요? 쓸 수가 없는데 대부분 다 카드로 결제하니까.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하니까 신용불량자도 생기는 거야. 왜냐면 신용카드는 막 쓸 때는 막 써. 내 돈 같아. 나중에 결제가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현금으로 거래를 일어나니까. 요즘에는 현금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장부에 기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고 있죠, 사실은. 전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하거나 전표를 입력한다라는 말인데 전표를 입력한다, 전표를 작성한다라는 말이 결국 부기예요. 근데 그러면 부기를 왜 할까? 부기를 하는 이유는 외부 정보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들은 부기 해봤자 나 혼자 기뻐 이렇게 예쁘게 형광펜으로 쓰면서 이렇게 한 거야. 예쁜 글씨 잘 썼어. 기분 좋네. 올해 끝. 누가 보나요? 아무도 안 보지. 그죠? 엄마가 검사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회사 생각해봐요. 돈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단위로 움직일 거고 꼭 현금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카드도 많이 일어나죠. 외상도 많이 일어나죠. 어음도 거래하죠. 끝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기해야 돼. 부기 왜 해요? 삼성전자의 외부 정보 이용자인 주주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일했고 어떻게 돈 벌어서 얼마를 남겼으니까 주주님들에게 얼마를 배당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게 회계인 거예요. 그래서 부기는 조금 코딱지만한 개념이에요. 회계는 그걸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 부기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부기라는 말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전산회계 2급 정도예요. 아주 기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은 넘어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회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회계가 무엇인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뭐냐? 우리 교재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영어 못해요. 근데 이 모든 회계는 우리나라 회계가 아니라 영미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는 걸 가져오는 거야 결국에. 회계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차대변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 저기 선진국에서 회계라고 하는 걸 도입했고 좋네? 가져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다 영어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 맞게 잘 쓰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똑같아요, 회계는. 그래서
회계를 이제 영어로 어카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카운팅이라는 단어를 알면 좋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속도가 빨라져. 왜냐면 진도는 많이 나갈 게 있고 양은 많고 동영상 강의니까 좀 속도를 내고 근데 속도가 좀 빠른 느낌이 드네? 그러면 여러분은 뭐 0.8배 누르시면 되잖아요. 2배속 누르면 못 들으실 거야. 제가 이 말이 좀 빨라요. 말을 천천히 하면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천천히 해가지고 1시간 해가지고 내용이 전달되는 거랑 빨랑빨랑 해가지고 1시간 전달하는 거랑 2배 차이가 날 거예요. 저는 좀 빠른 편입니다. 지금은 천천히 하고 있어요. 회계 기초 개념 들었는데 말 엄청 빨리 하네. 아우 선생님 너무 예쁜데 말이 빨라서 못 듣겠네 이러실까 봐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계는 어카운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뒤에 가면 회계에서 말하는 각각의 이름들을 우리가 어카운트라고 부르고요. 줄여가지고 요렇게 써요. 그래서 다 그게 그겁니다. AC가 뭐냐? 어카운팅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을 건데 이런 거 읽기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잠깐 스킵하고 그 밑에 있는 그림으로 가볼게요. 회계는 뭐냐? 어떤 기업이 있어요. 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뭐 기업도 얘기해야 되겠죠. 자, 기업이 있다. 근데 그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한 거? 맞아요. 그럼 영리 목적이네? 근데 영리 목적이 아닌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들어봤죠. 비영리 기업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자, 하여간 기업들은 누군가에게 너네들이 기부한 거 나 이렇게 썼어. 잘했지. 나 뻘짓 안 했다. 국회의원들한테 샤바샤바 안 했어. 나 정말 기부를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썼어. 감사해줘. 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나 돈 벌려고 했거든. 그러면 나에게 돈을 투자해준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야죠. 그들이 누구예요? 외부에 있는 주주들이죠. 저도 삼성전자 주주예요. 쫄딱 망했죠, 전 지금.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잘못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는데 언젠간 빨간색이 생길 거라고 저도 믿고 일단 가지고 있는 거야. 저도 주주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기업에 관심이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그러면 그 기업이 돈 벌었지? 얼마 벌었지? 그 돈을 어떻게 쓸 거지? 배당은 몇 퍼센트 하는 거지? 이런 걸 전화해서 물어봐? 못해요. 어떻게 말해요? 전 세계에 있는데요. 삼성은 나스닥에도 지금 상장돼 있잖아요. 그럼 삼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만 있겠어요? 안 그렇죠. 외국에 있는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회계가 뭐니? 물어보면 기업은 책임이 있어. 무슨 책임이 있는데? 돈을 누군가로부터 받았거든? 받아가지고 그들이 우리 회사에서 돈을 빼갈지 아니면 더 투자할지 배당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의 저의 정보를 아주 유용한 정보, 되게 좋은 정보, 높은 질의 정보를 반드시 보여줘야 돼. 그래서 기업은 이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정보가 뭐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심플하게 한 단어로 말하면 회계가 뭐냐고? 재무제표 만드는 거. 그러면 끝나요. 왜냐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그 안에 있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목적도 있고 재무제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있고 재무제표가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지는지도 다 있기 때문에 회계가 뭡니까? 라고 그러면 딱 한 문장으로 재무제표 만드는 거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업이 보고하는 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이 표에 있는 거야. 재무제표. 그래서 기업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 근데 왜 보여줘? 이들이 원하니까. 아무도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으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동네에 가시면 조그만 슈퍼 운영하시는 사장님 계시죠? 할머님 계시죠? 그런 할머님들 재무제표 만들까요? 만들 순 있어도 회계사가 슈퍼를 운영해도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죠. 슈퍼가 얼마만큼 돈 벌었는지 슈퍼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만들었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돈은 그의 돈이니까. 우리랑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그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많아.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자들이. 보여줘야 돼.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하는 일이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그러면 왜 외부라고 부릅니까?
외부에 있으니까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의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주주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그냥 주주로 보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들은 그 기업에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근로소득자에 불과한 거고. 그들이 주주면 또 외부에 있는 거죠, 뭐. 외부 정보 이용자.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가 누군가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말할 수 없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난 너네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어. 주식을 살래.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가 되는 거고요. 나는 너네 회사의 주인은 싫어. 네가 망할 것 같으니까. 나는 너한테 돈 빌려줄게. 돈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이자나 꼬박꼬박 주고 만기 되면 원금 갚아. 난 주주는 싫어. 저도 그래서 사채를 살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주주가 됐더니 미치는 거야. 주가가 떨어지면 얘가 죽어, 나도 죽어. 같이 죽는 거야. 나는 주인이니까. 채권자는 투자하면 일단은 1순위. 왜? 난 돈 빌려준 거니까 원금 받고 이자도 받아. 주주랑 완전 달라요. 근데 투자한 건 맞죠. 둘 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 주주나 채권자는 같아 보이지만 아예 다르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막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지? 왜 하냐면 이거 다 알아야지 회계를 공부할 수 있어서 그래요. 용어를 알아야지. 그리고 여러분도 S전자에 관심은 많잖아.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관심이 많죠. 언젠간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 진짜 같이 죽는 거고. 근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 가면 회계는 뭔가요? 이제 읽으면 조금 이해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회계 1급 OT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초 개념을 먼저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진행하는 공부를 하실 때 예습은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일단 들어보시고 그리고 복습을 하세요. 예습을 해봤자 눈에 와닿지 않으면 시간만 버리는 거야. 그냥 용어만 제목 회계가 뭔지 아는 거구나.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알고 그냥 강의 들으시면 돼요. 끝나고 나서 복습하시면 돼요. 예습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습을 안 하실 거죠? 복습이 나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요 문장을 일단 한번 읽어볼 건데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거야. 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들이 있어. 이들이 누구죠? 주주나 채권자들이 있었죠. 자, 그들이 경제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지 내가 뭐 그 회사에 뭐 가서 일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돈과 관련된 거야, 결국에.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 이재용이 지금 선두에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우리는 삼성전자 기업 실체 정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재무 정보를 막 식별한다? 맞나? 그 금액이 얼마인지 측정한다? 그래서 결국 회계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팅이에요, 팅. 어카운트가 아니라 팅이라고 하는 거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야. 이거를 죽을 때까지 가야 돼. 삼성이 죽을 때까지. 매년, 매일매일. 그럼 기업 실체의 경제적인 활동은 누가 있습니까? 이런 애들, 아까 얘기한 애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주주가 원하는 정보, 채권자가 원하는 정보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에 맞는 정보가 있고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여러 이해관계자들 끝도 없어. 그렇지만 그들이 이런 모든 정보를 보여주면 알아서 판단하겠지.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한데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을 그들에게 만족시켜줘야 되고 그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회계라고 부르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냐 물어보면 안 나오죠. 회계가 무엇이냐를 물어보진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대신 회계가 뭐냐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완벽하게 뭔가 정확한 어떤 단어로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단 하나. 재무제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